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긍정적인 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지금 이제 완전 하드캐리하고 있는데 네. 금리 인하기 들어서면은 그래도 이제 뭐 적자라든지 뭐 재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제약바이오주가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많았었는데 더 가속화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미 금리는 상당 부분 내려왔죠. 뭐.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라는 것도 맞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른 제약바이오가 벌써 오른 지가 몇 달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 예, 그것도 맞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약을 개발해 놓고도 임상 실험을 한 3년간 못 했었어요. 못했었죠. 임상을 하려면 코로나가 풀려야 가능한 건데 뭐 이 사람이 나중에 감염이 되면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 약에 대한 어떤 효능이나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제약 시장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한꺼번에 많은 임상과 관련된 어떤 실험들이 벌어지다 보니 미국도 한국도 굉장히 큰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막힌 혈이 뚫린 거네요. 그럼요. 예. 두 번째는 확실히 제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력이 달라진 것도 확실하죠. 그동안에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약간 제가 볼 땐 좀 신뢰하기 어려운 무슨 뭐 약을 개발했다더라 하고 맨날 뭐 우리가 나오는 게 비행기 탔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이게 외국 기업들한테 즉 빅파마라고 불리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기업들한테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우리 제약바이오 하는 기업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개발한 약이 빅파마들한테 인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걔네들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눈 부릅뜨고 돈 가지고 한국 기업이 잘하나 중국 기업이 잘하나 미국 기업이 잘하나 거기서 뭔가 유의미한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면 그걸 자기네들이 사가거든요. 이거 내가 사갈게. 나한테 판권을 넘겨.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진짜 실력을 나타내는 건데 그동안은 그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뭐 예를 들면 한미약품 같은 예전에 중간에 드랍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야, 한국은 아직 신약 개발이 아닌가 봐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너무 달라졌죠. 실제 FDA 승인이 난 항암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제 자랑을 많이 한 제 고등학교 친구가 만든 거고요. 실제로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랬던 것처럼 뭔가 이젠 FDA 승인을 받는 항암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약 말고도 뭔가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약을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자주 가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 제가 보기엔 제약 바이오 기업들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는 게 한국 시장의 특성이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또 다른 이슈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약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건 대단히 큰 거예요. 제가 살면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야 정말 이런 약이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세 가지 약이었어요. 네네네. 하나는 뭐냐면 비만약. 예. 비만은 살 빠지는. 예, 남성이든 여성이든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우리가 살 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약이 나오면 정말 대단하겠는데라는 거고 두 번째는 머리 나느냐. 그죠? 대머리 분들한테 탈모, 네. 이걸 치료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무릎과 관련된 관절염 약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과 유의미한 약이 나오면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확실한 건데 이런 것 말고도 다른 요인들도 있으니 단순히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좋다 이런 거 위에 나름대로 뭔가 제약바이오가 변하고 있는 과정도 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최근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라면 미국의 생명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생명보안법. 그렇죠? 중국에 대한 어떤 CDMO 보통 이제 우리가 약을 만들어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제어해 주는 것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 코로나 이후에 신약의 어떤 개발된 것 같다는 임상 실험이 되고 있는 부분들 또 글로벌 움직일 만한 새로운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 금리, 네. 신약 개발 3박자가 맞아떨어진 거죠. 예. 좋은 기운으로 가고 있는 거고. 맞다. 오늘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은 저희가 그 와이즈 클럽 세미나가 있는 날인데 오늘 요즘 바이오 쪽에서 스타 애널리스트인 엄민용 연구원이
지금 신한투자증권이죠. 맞아요. 원민용연구원이 예.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원민용연구원이 오늘 저녁에 와이즈클럽에 와서 제약바이오 세미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8월에 나왔던 그 해주셨던 얘기보다는 9월에는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즈클럽에서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와이즈클럽 멤버들에게는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이선엽 이사님 강의를 거의 또 반값에 보실 수 있다는 거. 지난번에 해주셨던 네. 주도주 발굴 강의. 지금도 이제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이 수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YG클럽 멤버분들에게는 10만 원 할인을 해드려서 그 혜택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 그 주도주 발굴 강의는 사실 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그럼요. 시간이 지나도 앞으로도 볼수 얼마든지 있는 거고. 써먹을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특히 이제 한국 시장은 특성들이 있어서 미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워렌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라든가 정말 훌륭한 우리 석학들의 어떤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 주식할 땐 맞는데 한국 기업들은 그러지 않았던 사례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들고 있어서 수익을 보는 기업이 없죠. 적당할 때 팔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년을 들고 가도 계속 오르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글로벌 장악력이 있는 기업들, 글로벌의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에 많다 보니까 미국은 그런 어떤 판단들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되게 드물고 글로벌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과 한국은 조금 다르게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일단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대로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의 방법이 저는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미국이니까. 그렇죠. 미국이니까. 3억 인구 그 자체가 내수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고. 그럼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항상 무시하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혁명은 반드시 미국에서 나왔죠.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저 AI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미국이 그런 데서 굉장히 강하다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여러분도 아까 금투스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장돼서 올라온 주식 숫자보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속아가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수가 줄죠. 항상. 계속 주식 숫자가 주니까 주가가 우상향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 수가 계속 늘어요. 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떠안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말이 나온 김에 사실 금투세만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시장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페널티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밸류업 한다라고 여러 가지 정책들과 관해서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는데 나 몰라라 한다라면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본인들만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 뭔가 약간의 강제적인 조항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 기업들은 왜 자율적으로 안 하느냐? 안 하니까 그렇죠. 해주면 해야죠. 그러니까 밸류업이 그냥 자율적으로 될 것 같았으면은 이 그럼요. 모양 이 꼴이 아니겠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닌 게 그걸 하라고 해주는 거고 그러면 기업주들도 좋아지고 우리도 좋아지는 건데 본인들만 좋아지는 건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도 이제 몇몇 증권사에서 이제 9월 말에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 만든다고 발표한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종목도 이렇게 펼쳐놓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의 다 금융지주사예요. 거기에 현대차나 말 잘 들으니까. 네, 몇 군데 이제 조금 그나마 배당 좀 하는 기업들 몇 개 섞여 있는 거지. 거의 금융지주사. 이게 금융주 지수지 무슨 밸류업 지수인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밸류업 해야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분명히 뭔가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업보다는 그 돈을 계속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가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건 기업마다 다른 거니까. 대신에 이제 너무 이제 기업들을 운영하시면서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볼 때도 최근에 올해 있었던 일련의 많은 대기업들의 어떤 형태를 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 이건 좀 너무했다라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완곡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렇죠? 예. 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주고 예. 계시고요. 그 아까 코어TV님이 주도주 강의 쩔었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님이 실물로 이사님을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생각보다 잘생겼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선혜 비사님은 이제 실물이 10,000배 더 잘생긴 걸로 해서 지금도 그 저희가 라이브 끝나고 고정 댓글에다 그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은 그게 어떤 강의인지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지 왜냐면은 보신 분들이 맞아요. 글을 남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입니다. 이게 바로. 자, 좋은 거 뭐 제약바이오 잠깐 예. 얘기했으니까 조금 요즘 불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잘 나가던 송배전 관련주. 그 송배전 예를 들어서 변압기를 비롯한 그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올랐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조정받고 고점 대비 40% 이상 떨어진 종목들도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났죠. 물론 예. 월간 이선협을 자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몇 달 전에 좀 차익 실현 예, 이야기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지금은 도로 저는 사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고요. 오늘 외국계 보고서 나온 거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송배전과 관련해서는 또 역시 오늘 그 저희 하이닉스를 내놨던 비슷한 회사에서 송배전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크게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흐름만 보면 우리 것만 이렇게 빠졌거든요.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국가들의 송배전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결국 우리 시장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기관들도 그렇고 돈이 없다 보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라고 많이 하죠. 네네. 예를 들어서 무슨 변압기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어떤 큰 업종들이 다시 움직이면 이거 다 팔고 그쪽으로 가줘야 돼요.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주가가 실제 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까 오늘 변압기 나왔던 게 어느 회사였더라? 뭐 여러분들 보시면 그게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JP모건에서 나온 거네요. 오늘 예. 그 변압기 관련주가 또 많이 오르네요. 예. JP모건이 하이닉스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JP모건은 이거는 빼고 이거는 올리고 이런 식인 거네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최 부자님이 오늘 변압기 좋던데요. 글 써주셨고 타이거 샤크님도 미국 전력주는 최고가 맞아요. 경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는 것들인 건데,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계에서 같은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이닉스를 보고서를 낸 회사인데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이 있다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되는 업종조차도 워낙 수급이 안타깝다 보니까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었던 게 저는 변압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차익 실현 한대일 때도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던 거예요. 그 기업의 밸류가 너무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야, 이 정도면 이제 애들 다 팔고 딴 데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나부터 나오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하. 와, 근데 뭐 오늘 10% 이상 맞아요. 뛰는 그 예. 변압기 관련주도 있고, 근데 차익 실현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또 많이 빠져 있기 너무 많이 때문에. 빠져 있죠. 예. 이 정도면 가격 매력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이게 1, 2년 내로 끝날 어떤 일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주식은 일부 또 다시 사시는 것도 있다. 예. 오, 이거 완전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런 게 알짜인 겁니다. 이 월간 이선협에 네. 오늘 특히 이제 라이브로 보시기 때문에 가장 또 빠르게 이 관련된 정보를 또 여러분이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종목 추천 그렇다라는 이런 거지. 개념 아닙니다. 예, 추천 왜냐면은 개념은 아니고요. 이선협 이사님은 실제 맞아요. 지금 랩 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네. 종목 이름을 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참고로 저도 실패하는 종목들 되게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항상 예. 또 겸손하셔가지고 코스닥 조금만 더 여쭤보면 네. 지금 왜 아까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하에 수혜가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러셀 2000도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는 네.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쪽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좀 다른 것 가능성이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미국에서 중소형주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예. 미국에서 중소형주들의 재무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이에요. 네.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축소가 되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덜하니까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떠나서 경기 순환에 지금 휩싸여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컨대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재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업황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단순히 금리가 싸졌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수혜를 받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금리가 낮아지면 수혜를 보는 기업들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이디어는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지금 미국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새로운 제조업 국가로 바뀌기 위해서. 근데 그 투자는 대부분 파이낸싱, 즉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의 돈을 빌리는 비용이 많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투자가 더 활발해져요. 굉장히 조만간 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 이후엔 더 활발해지겠죠. 네. 불확실성이 없어질 거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안 할 건 안 하고 또 할 거는 하고 이럴 게 있을 거니까 그런 기업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소형준이 아니냐가 아니라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낫겠죠. 아, 그냥 단순히 그냥 중소형준이 네. 아니냐보다는 그건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인 거고 한국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통용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린 러셀 2000조 아닌 거고, 왜냐면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수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내수를 통해서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고, 그 기업들은 재무가 조금 남의 돈을 빌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일단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 물가가 낮아졌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소비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다가 기업들도 자금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게 되니 좋아지는 건데 우리는 그거와 별개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러셀 2000이 미국의 실업률이나 금리랑 되게 민감하게 예. 반응하면서 움직인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 얘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올인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고 우리도 좋을 거냐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닌 기업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도 항상 최근에도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 주식의 일반화된 거를 한국에도 자꾸 적용시키려는 어떤 움직임들. 예컨대 이런 거 있죠.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한 30년치 갖다 놓고 야 주식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 위기 때마다 사면 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위기 때 사면 오르는 건 맞는데 우린 장기적으로 봐도 지수가 지금 제자리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지수 투자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수를 투자할 거면 그냥 S&P 500을 사는 게 맞다. 근데 한국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침 그때 내가 그렇게 샀는데 중국도 좋아져서 우리 수출 비중이 아직도 중국이 높으니까 중국도 같이 좋아지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올라도 우리가 굉장히 매롱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우리도 미국 시장을 분석해 주면서 동일시에서 한국도 이럴 겁니다가 아니라 한국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지만 한국은 이렇게 차별적으로 움직여요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훌륭한 분석이긴 했는데 또 미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볼 때는 좋은 분석이긴 했는데 그게 한국하고 일반화되지 않는데 자꾸 그걸 동일시에서 마치 미국이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반등할 거야라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었더라는 얘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지수 투자, 우상향, 장기 투자가 아니라 스팟식으로 예. 정말 수혜가 되는 그 기업들을 쪽집게처럼 찝어내야 되는. 그래서 그럼요. 종목별 대응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난이도는 높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도 그렇지만 미국 어쨌든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이게 뭐예요? 일본도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아주 정교하게 미국은 이렇지만 한국은 이런 게 달라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예요라고 이제는 조금 더 투자자분들한테 좀 더 정교하게 말씀을 드려줘야 되는 시기가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위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고 있을 정도면 기관 투자가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을 할 때 그럼 이건 누가 지켜요? 그럼 나중에 시장이 안 되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고 우리 국민연금 어떻게 투자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뭔가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과 관련한 제도적인 법적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좀 우상향하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금투세를 때린다고 하고 있고 이러니 참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많이 노릇이죠. 아쉬웠어요. 예. 뭐 금투세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세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금 문제가 아니다. 예, 이게 세금 문제로 국한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기느냐 마느냐 아니면 소득이 있는 것에 세금을 매기느냐 안 매기냐 이걸만 가지고 가면 너무 지엽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자본시장의 꽃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과는 확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유럽은 딴 게 없어도 명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관광 자원이 있어요. 네, 네, 그죠? 네. 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사람밖에 없거든요. 진짜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 우리 또 우수한 국민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린 사람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본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냐고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육성이 되고 기술력이 육성이 되고 그러려면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렇잖아도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겠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포지션도 크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잖아도 매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거기다 매력을 더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들의 자본 조달, 또 국민연금이 나중에 우리 노후 역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술력이 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이 또 여기에 상장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여건들이 안 된다라면 다 의대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난 정말 의사 선생님 해서 정말 잘 살래 뭐 이렇게밖에 못할 텐데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야 의사 선생님도 너무 좋지만 내가 그래도 IT 가지고 뭔가 기술력 하면 정말 의사 선생님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나오게 만들면 그 나중에 나오는 그 부정적인 어떤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왜 논의가 엉뚱하게 되고 있지? 제가 보기엔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건 보지 못하면서 방향이 잘못 가네. 이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야, 지금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이게 아니라 배 침몰하고 있다고요. 최소한 이걸 봐주고 나서 침몰하지 않게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이런 게 없으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말씀. 이게 참 시급한 문제인데 그럼요. 정치권에서 좀 알아줘야 될 텐데요. 우리 제리 짐님이 장군님 덕에 오래 많이 보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게 이선엽 이사님을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예. 다가오고 있어요. 또 이사님은 또 들어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기 예. 때문에 또 고객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오늘 저녁까지 같이 있고 싶지만 그거는 조금 쉽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증시 지금 시장 상황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예, 뭐 지금- 오늘 장황 얘기는 했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전체 흐름이 꺾인 건 아니에요. 예.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일시적인 경기 부진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변동성에서 너무 적극적인 대응하면 거꾸로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매매는 좀 자제하시면서 나름대로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요. 빅테크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손바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나중에 유동성은 또 확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다시 경기가 뭐 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침체 이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만 잘 견디시면 되지 않을까. 요 한두 달 정도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무리만 안 하시면 저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흑기 잘 한번 버텨보시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7시 반부터 시작되는 와이즈클럽 세미나 엄민용 연구원 통해서 제약바이오 같이 또 들어보시고요. 또 강하나 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그 원리버 강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제약바이오 그 특강입니다. 특강. 기초부터 실전까지 그 특강도 저희 고정 댓글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와이즈클럽 멤버십에게는 반 가격으로. 거의 이제 10만 원 할인입니다. 10만 원. 그리고 이선엽 이사님의 그 주도주 발굴 강의도 여전히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이따 저희 라이브 끝나고 바로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다시 또 편집을 해서 내일 또 바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